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스크립션이라는 게임이고요. 저는 앞부분을 조금 미리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미리 해봤고요. 이 게임은 아무래도 제가 살짝이라도 맛보기로 해봤는데 이제 완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미리 조금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설명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미리 해봤고요. 바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되게 얼마 전에 되게 핫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막차 타보려고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알아낼 시간입니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뭐 떡밥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쓸모없는 오프닝인 건지. 일단 우선 여기에 로비에 들어오게 되면 게임 종료, 크레딧 이건 업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설정, 계속, 새 게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새 게임은 안 되고요.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그냥 데이터 파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도 저장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이 되니까 계속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초기화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 그 부분만 알아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앞에 검은색 눈동자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무섭게 잘 노려볼 텐데 또 다른 도전자, 실로 오랜만이군. 넌 이 게임의 규칙을 잊었을지도 모르겠군. 그러니까 이 게임의 규칙을 이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튜토리얼인 건데 다람쥐 카드를 내거라. 여기 앞에 있는 네 자리가 이제 저의 공격 진영이고요. 여기 위에 네 자리는 상대방의 공격 진영입니다. 이제 카드끼리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처음에 다람쥐 카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카드를 내면 이제 단비를 내라고 해요. 단비라는 카드가 있는데 단비는 1의 피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수이지. 여기 카드의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핏방울이 하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늑대는 핏방울이 2개고, 그래서 이 핏방울 개수만큼 카드를 희생을 해야지 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하겠죠, 카드가. 1의 희생을 사용하니까 공격력, 왼쪽이 공격력, 오른쪽이 3의 체력. 그러니까 이제 1의 희생을 통해서 공격력 1과 3의 체력을 가진 카드를 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더 비싼 거다 보니까 3의 공격력, 2의 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비를 이렇게 희생을 바칠 수가 있고요. 단비를 내게 되면 이제 단비는 내봤으니까 이제 늑대를 내봐라 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희생을 2개를 바쳐야 되는데 바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턴을 종료하라고 합니다. 턴을 종료할 때는 여기 있는 종을 치게 되면 턴이 종료가 되고요. 턴이 종료를 할 때 내가 가진 카드들은 모두 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카드에 공격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좌측 하단의 숫자는 공격력,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방금처럼 앞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스스톤을 이렇게 일단은 먼저 저울이 한쪽에 완전히 기울게 되면 승패가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상대도 카드를 냅니다. 공격을 했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공격력이 2니까 내 거는 체력이 2가 줄어들 거고 피조물은 사망한다. 체력이 0이 되면 죽는다는 소리고요. 덱에서 한 장을 뽑거나 다시 다람쥐를 뽑아라. 근데 저는 이제 늑대를 내고 싶은데 여기 왼쪽을 뽑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오른쪽은 무조건 다람쥐가 나오고요. 왼쪽은 늑대나 이런 단비 요런 카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스톤을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대 본체에 공격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여기 이 코요테가 없고 단비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 본체에 공격을 하게 돼서 옆에 있는 이 저울이 기울게 됩니다. 공격한 공격력만큼 이제 저울이 기울게 되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5개만큼 이제 제가 더 공격을 많이 입히면 승리하게 됩니다. 저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여기에 5개 있다고 해서 여기에 5개 있는데 여기에 5개가 되게 되면 똑같이 5개니까 둘 다 똑같은 무게가 될 거고, 그래서 차이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로 계산을 하면 5개의 차이가 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먼저 저는 늑대를 내고 싶은데 이제 희생양이 없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줄 이제 다람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따분해라 이러는데 뭐 무시하시고요. 늑대는 2개 희생이 필요하니까 2개를 희생하고, 여기서 희생한다고 해서 이 카드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 판에서 다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일단 코요테부터 제거를 하고요. 요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카드를 뽑게 되면 희생이 필요하거나 뭐 내가 이런 카드들은 제가 나중에 모을 수 있거든요. 모아서 쓸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덱에서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아무튼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 옆에는 무조건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면 3에 가해진 피해량은 3만큼 저울 기울게 되고요. 넘긴다 뭐 이러는데 한 번 더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완전히 저울이 기울었기 때문에 승패가 이제 결착이 났죠. 그리고 방금 여기서 뭔가 바가지 같은 걸로, 이게 사실 이빨이거든요. 이빨, 그러니까 강냉이인데 강냉이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게 이제 강냉이를 가져가는 이유가 저울이 바닥에 닿았는데도 공격을 더 과잉 피해를 입혔을 때, 과하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제 강냉이를 가져가게 되는데 좋은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일단 저 강냉이들을 모으는 것도 생각보다 좋고요.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건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되게 쉬웠던 거고요. 저의 이야기를 되짚어보자 이러는데 저는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고 하나의 길이 드러났다. 이게 이제 맵인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 칸씩 나아가게 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생긴 바닥에 생긴 모양마다 이벤트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카드 모양 이벤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카드를 한 장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될 건데, 살무사는 뭐 2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죽음의 손길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손길이라는 능력은 공격력이 1이지만 상대가 뭐 체력이 10이든 20이든 무조건 즉사시킬 수 있다 라는 카드고요. 이 고양이 카드는 자신을 희생을 해도 이 카드를 희생을 써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이제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유틸성, 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이 내 행렬에 참여했다. 왜 이러는데? 숲의 몇 피조물은 널 따라오려는 듯 보였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카드 5장이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다람쥐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카드 덱 중에서 뽑을 때 여기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뭐 제한은 한 20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게 되면, 이 가방 모양에 가게 되면 모두들 예상하시다시피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다람쥐 아이템, 그리고 2번째 아이템 3개까지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피해를 입힐 때 그게 사실 이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울에 올라가는 추가, 그게 무게 추가 아니라 이빨인데, 그래서 조금 잔인하긴 한데 자신의 이빨을 뽑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 다람쥐들은 저 유리를 깨게 되면 급한 대로 이제 다람쥐 한 장을 받게 되고요. 날 도와줄 거야 이러는데 일단은 장단 맞춰주라네요.
이제 내 수를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 화살표들은 계속 있습니다. 다음 판에도 있고, 이게 튜토리얼이라서만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이제 상대가 다음 턴에 이 자리에 새끼 늑대를 낼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뭐 이렇게 생긴 거는 뭐 한 턴이 지나게 되면 더 강력해집니다. 이 새끼 늑대가 이제 아까 여기 없는데 지금 마침표에 늑대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런 카드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마크가 있는 친구들은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아이템이 도움이 될지도 이러는데 무시하고요. 저는 일단은 고양이를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무 밑동 아래에 숨기겠습니다. 이 나무 밑동이 있으니까 상대가 이 자리에 카드를 못 넣으니까 이제 고양이가 좀 안전할 거라는 판단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여기서 희생하여도 사망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었죠. 이렇게 그 희생을 사용해도 고양이는 죽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군 이러는데 뭐 저 친구 말은 무시하시고요. 별로 실없는 말입니다. 공격을 1의 데미지를 입혔고요. 빠르게 자라니까 조심해라. 이건 이제 공수 카드라는 건데 이제 앞에 카드가 있든 말든 바로 저의 본체를 때릴 수가 있어요. 네, 바로 본체를 때릴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바로 본체를 때릴 수 있는데 저거를 또 막는 카드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설명해 드리기에는 뭐 이따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이 왼쪽 카드를 뽑을 거냐 오른쪽 카드를 뽑을 거냐인데 저는 일단은 다람쥐를 뽑고 이 다람쥐와 고양이를 이의 희생을 통해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밑동도 이렇게 부술 수가 있고요. 늑대가 한 턴이 지나서 강해진 모습입니다. 공수박쥐는 피조물을 넘어서 직접 공격한다. 바로 저의 본체에 공격을 입혔죠. 그리고 다음 카드를 뽑아보니까 늑대가 나왔네요. 아, 네네. 이제 뭐 민물 거북이는 나무 밑동 깨는데 한참 걸리고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2의 희생을 통해서 늑대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는 체력 1이기 때문에 담비에게 한 번에 정리가 되고요. 보게 되면 또 늑대가 한 번 나오게 되는데 담비가 이제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늑대를 한 번 더 내서 늑대를 제거를 하고요. 이번에 상대는 뭐 별다른 수를 내지 않았고 이번에 저의 공격이니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과하게 입힌 피해만큼 강냉이를 받게 되었고요. 이거는 스토리 진행하는 문구인 것 같고, 아까 이렇게 카드처럼 생긴 이벤트들은 마치 딱 보이는 대로 카드를 얻게 되고요. 새끼 늑대와 참새는 1의 희생이 필요하고 공격력 1, 체력이 2인 공수 카드입니다. 그리고 새끼 늑대는 아까 보셨듯이 1의 희생이 필요하고 이게 한 턴이 지나게 되면 원래는 공격력이 1에 체력이 1이지만 공격력 3에 체력이 2인 늑대로 변하게 됩니다. 한 턴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뭐 취향 따라 고르는 거고요. 저는 새끼 늑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초반에는 공격력 1을 이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공격력 3짜리를 이제 1 코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돌은 가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기이한 돌들을 발견하였다. 이 성향을 골랐다. 영원히 사라질 카드를 아래에 놓게 되는 카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능력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카드에게. 그래서 이 카드를 물려줄 거냐, 아니 이 능력을 물려줄 거냐, 이 능력을 물려줄 거냐인데 고양이는 뭐 일단 이대로 충분히 좋기 때문에 새끼 늑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숙주를 골랐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카드를 한 장 또 똑같이 넣을 수 있는데 나를 뽑아 이러고 있는데 얘 별로 안 좋습니다. 얘 그냥 말만 많지 좋은 애 아니에요. 그래서 민물 거북이한테 줘도 되고 늑대한테 줘도 되는데 저는 일단 늑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늑대 이 자체로도 좋은데 하나는 해야 되니까 하나는 잠시만요. 네네.
하나는 해야지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늑대한테 이렇게 그 능력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냥 전투 지역이고요. 전투 지역인데 이게 이제 토템이라는 거거든요. 토템인데 이제 강아지, 그러니까 개과의 카드들에게 전부 다 공수가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공수 도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뭐 보게 되면 이제 뭐 너 봤지? 규칙을 무시하고 있잖아. 한심하지 정말. 날 괴롭히기 위해 데리고 다니지 뭐 이러는데 무시하시고요. 뭐 이건 스토리 진행 관련된 건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스토리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게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스토리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뭐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도장인데요. 토템에 의해서 공수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비행 공수가 없었으면은 이 자리에 되면 다음 턴에 얘가 와서 제 카드를 죽였겠죠. 근데 공수는 바로 제 본체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신경 별로 안 쓰고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팍팍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한번 써볼까요? 아이템 하나를 써서 다람쥐 2개로 늑대 2개 여기다가 코요테 이 자리에다가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늑대가 3의 피해를 입힐 거고요. 다음 턴에 토템이 비행의 능력을 부여한 거고 그 다음에 늑대는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장로 늑대로 변하게 됩니다. 4의 공격력이 생기고요. 이번에는 다람쥐를 놓고 고양이를 놓고 담비를 고양이를 희생해서 고양이는 어차피 죽지 않으니까 담비를 내서 박쥐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코요테는 늑대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가 완전히 깨끗해졌고 카드를 한 장 뽑게 되면 민물 거북이를 뽑았죠. 이 민물 거북이는 지금 당장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딱히 희생을 해서 놓을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공격력이 1이기 때문에 이 담비를 죽이고 이 자리에 놓는다고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바로 공격을 하게 되면 1의 피해만 입히면 저의 승리라고 합니다. 뭐 이러면 이제 2의 피해를 입혀야겠죠? 새끼 늑대가 저한테 1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대는 1의 피해만큼 회복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카드를 뽑게 되면 늑대겠죠? 마지막 카드는 고양이와 담비를 제거를 하고 늑대를 소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냉이 하나만큼 더 받게 되고요. 게임이 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시련도 잘 살아남았다 라고 합니다. 이제 또 카드를 새로 받게 되는데 고양이와 큰 까마귀, 무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큰 까마귀는 이제 2의 희생 그리고 공격력 2, 체력 3의 공수도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스는 2의 희생과 2의 공격력, 4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 질주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은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턴을 종료를 할 때 이 도장을 가지고 있는 카드는 이 도장이 새겨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가 사용하기에도 뭔가 까다롭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도 까다롭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한 칸 옆으로 움직인다는 게 제 필드가 꽉 차 있으면은 제 진영의 카드들이 꽉 차 있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별 무용지물이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주자 카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까마귀 이 카드를 일단 받을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불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불에 도착을 하게 되면 카드를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생존자들을 마주쳤다. 이거는 피조물들을 보더니 오라고 손짓하였다. 하나에게 불을 쬐어주면 공격력 수치를 강화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생존자가 침을 흘리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카드 하나의 공격력을 강화를 할 수 있고, 한 번은 실패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가 전혀 없고 무조건 올라가게 되니까, 저는 일단 이 늑대에게 공격력을 좀 부여해주고 싶은 게, 이 늑대가 되게 지금 저한테 있어서 강한 카드고 되게 듬직한 좀 주력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강화해주고 싶은데, 뭐 민물 거북이한테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공격력이 1인데 체력이 6이면 그냥 무쓸모인 방어만 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일 수도 있는데, 공격력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 위협적인 요소가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늑대한테 한번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공격력이 그럼 4가 되게 되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 한 턴이 지났을 때 5나 6 정도로 변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카드를 집어들고 떠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골 모양에 가게 되면 당연하게 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에게는 전나무, 이 모양이 이제 공수를 방어할 수 있어요. 공수도장이 있는 말은 적의 공격을 막는다. 여기에 무슨, 이게 뭐야, 뭐 핏자국 같은 게 좀 있죠. 그래서 일단 우선 이 회색곰 3세, 회색곰 스펙 봐라. 우선은 저 곰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우선은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턴을 종료하도록 하고요. 처음에는 카드를 뽑지 못합니다. 참새의 공수 도장을 한번 방어를 했고, 회색곰이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다음에도 회색곰이 나온다고 하죠. 이번에 고양이를 내게 되고요. 다람쥐 하나가 나오고 늑대가 나오게 됩니다. 아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연출적인 면으로서 무조건 한 번은 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거를 이 타이밍에 저 회색곰 2마리를 절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아무튼 교훈을 배우거라, 그나마 나의 실망이 완화되도록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라, 테이블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 S를 누르면 일어나게 되고요. 뭐 문 옆에 양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문 옆에 있는 이 양초를 말하는 거고요. WASD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양초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게 되면 이 친구가 여기다 놓으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놓게 되고 다시 앉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말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뭔가 사신 같은 느낌이거든요. 뭔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뭔가 사후 세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죽게 되면 여기로 뭐 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여기서 게임을 이기게 되면 뭐 천국을 가고, 뭐 지게 되면 뭐 지옥을 간다든가, 뭐 그런 설정들 있잖아요. 그런 흔히 있는 설정들,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친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되고요. 설명해 줄 게 있다는데, 이 뭐 2번의 실수 중 하나였다 허락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숨인 건데요. 이 촛불이 목숨입니다. 2개 다 꺼지게 되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되게 되고요. 한 번까지는 그러면 져도 된다는 말이죠. 한 번 더 하면 난 너를 희생해야만 한다. 자,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사신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목숨은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이제 잘해야 됩니다. 여기 카드 똑같이 생겼으니까 카드를 강화를 할 거냐 아이템을 얻을 거냐인데, 지금 보면 제가 아이템이 아직 2개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카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색곰, 이 3코스트짜리 회색곰을 내라고 하면서
저는 낼 때 3코스트를 내야 되고 상대는 한 번에 냈다니까요. 방금 2턴을 연속으로. 방금 거는 아무래도 한 번 지는 게 연출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양초 꺼지는 거를. 그리고 게임에서 한 번 지게 되면 양초 불이 하나 꺼지게 되고요. 양초 불이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이제 그 스테이지는 스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게 되면 스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민물 거북이, 회색꽃 민물 거북, 이게 아래 있는 버섯은 뭐 너가 똑같은 카드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황소개구리, 이게 폴짝 뛰어서 비행 공격을 방어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일단은 황소개구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비행 공격을 공수 막는, 공수 카드를 막는 카드가 이제 조금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미리 얻어 놓고요. 여기서 아까처럼 이 모닥불에 오게 되면 카드를 강화할 수 있고 공격력 또는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건 체력입니다. 이번에 체력이니까 뭐 황소개구리를 강화를 해도 좋고요, 고양이를 해도 좋고 큰 까마귀를 해도 좋고 늑대를 해도 좋은데 저는 일단은 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늑대한테 좀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여기는 이제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저 멀리서 금속이 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절뚝에는 형체가 너의 길을 막았다 라고 합니다. 탐광자라는 보스인 것 같고요. 보스 이름이 탐광자고요. 이제 이 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뭐 낼 게 없으니까 일단 턴을 종료를 하고요. 이 짐 노새 친구를 해치우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 짐 노새 친구를 잡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카드, 이게 카드팩이거든요. 유효한 카드팩 같은 건데 저의 패로 이게 이제 한 4-5장 정도가 확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여기서 2의 피해를 입었고 우선은 이 코요테 친구를 잡게 되면 아까 이 질주자를 가진 친구는 도망가게 돼요. 이게 왼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이 친구가 없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 고양이랑 한 카드를 놔주고요. 다람쥐, 늑대 이렇게 놓게 되면 코요테가 죽게 되고 새끼 늑대 한 장과 짐노제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걸어오게 됩니다. 이 두더지는 이렇게 생긴 카드는 본체가 공격당한다면 이제 대신 그 앞을 가로막아서 이제 고양이가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 앞으로 여기에 카드가 있더라도 확 와서 대신 맞아줍니다. 뭐 반대로 두더지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쪽에서 공격을 한다면 이쪽으로 확 도망가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대신 막아주게 되고요. 뭐 이번엔 다람쥐 하나와 고양이 2개를 통해서 큰 까마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세이의 3회 공격을 입혔고 다음 턴 되면 이제 늑대가 바위를 부술 거예요. 심노제가 도망을 갔고 아마 늑대가 공격을 할 때는 두더지가 이제 막아주게 되겠죠. 카드를 한 장 뽑게 되고 늑대, 이 늑대 카드는 아끼겠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텐데 이거는 패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탐광자 친구를 상대할 때는 그 이유는 이제 조만간 나오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패를 뽑아도 되고 다람쥐를 뽑아도 되는데 우선은 이 친구는 목숨이 2개입니다. 저는 목숨이 하나인데 이 친구는 2개예요. 이 양아치 같은 자식. 정말 양아치입니다. 얘는. 아무튼 뭐 다람쥐로
늑대가 저의 본체를 공격하는 걸 좀 막아주도록 할게요. 천천히 시간만 끌면 이 집노새도 해치울 수도 있고 금까마귀가 상대 본체도 해치울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과잉 피해는 이제 초과 피해는 낭비가 아니다. 뒤에 있는 카드에게 전해지지. 너에겐 잘됐지 라고 하는데 뭐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체력이 2고 여기에 체력 1인 카드가 있으면 3회의 공격을 입혔으니까 1회의 공격이 남는데 그 1회 공격이 뒤로 전해져서 체력이 1인 카드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서 일단 패를 뽑고요. 그리고 여기서 집노새가 잡히게 되고 그럼 이렇게 저에게 패가 4장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을 입혀서 이번에 상대의 목숨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양아치인 게 제가 패를 아낀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카드에 황금이 있으라 이러면서 지금 제 카드들을 다 있는 거를 다 황금 덩어리로 바꿔버려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황금 덩어리가 심지어 없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계속 다람쥐를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블러드하운드 이 친구가 잡아주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수호자. 빈 공간의 맞은편에 뭐 이 글을 읽으면은 되게 어지러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아예 이 황금 덩어리가 없다고 오른쪽에 있는 황금 덩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앞에 있는 빈 공간과 뒤에 있는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진영과 제 진영에 그 공간에 이제 제가 카드를 놓게 되면 이 친구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여기 카드를 놓음과 동시에 바로 가로막기 때문에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어지럽습니다. 빈 공간의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면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그 빈 공간으로 움직인다. 뭐 이게 뭐 제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이것만 보면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아무튼 뭐 이번엔 다람쥐를 한 장을 뽑고요. 그리고 늑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한 장과 다람쥐 한 장을 놓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양이를 쓰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고양이는 안전한 곳으로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죽게 되니까 여기서는 무스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스를 여기다 놔서 늑대를 제거하고 이 황금 덩어리가 나중에 제거하게 되면 뭐 왼쪽으로 돌아서 같이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게 좀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근데 뭐 그렇게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근데 무스도 아마 곧 퇴근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무스를 죽이고 고양이를 소환을 하고요. 그리고 다람쥐를 넣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수호자에서 계속. 그리고 고양이와 다람쥐를 희생을 하고요. 늑대를 놓게 되면 이제 블러드하운드를 제거할 수 있고 살모사는 이 죽음의 손길이라는 능력을 이용해서 공격력은 1이지만 황금덩어리 체력 2짜리에 이제 황금덩어리를 한 번에 제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한 턴이 지나서 장로 늑대가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패를 하나 뽑고요. 탐방자 못 써. 쉬운 보스지. 노새가 핵심이야. 이미 뭐 노새는 핵심인 걸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를 했죠. 뭐 황수개구리와 담비가 있는데 저는 뭐 담비를 내고요. 담비를 내서 살무사를 제거를 하고 이번에 5의 피해를 입혔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체력이 5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죽지 않은 모습이고 하나 둘 셋 넷 5개이기 때문에 이제 2의 피해나 2에서 3 정도의 피해를 이제 입히면 게임이 종료가 되게 되겠죠. 여기서는 뭐 일단 패를 한 장을 뽑고요. 종료하게 되면 이렇게 강냉이를 초과 피해만큼 강냉이를 받으면서 게임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아직은 널 죽일 때가 아니니까 촛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스를 잡게 되면 뭐 이렇게 보스를 해치우게 되면 촛불을 다시 켜주고요. 이게 하나 남았으면 2개가 켜지고 2개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이미 2개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레어 카드를 보스를 해치우게 되면 이제 레어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13번 아이, 그리고 이상한 유충, 우라율리인데 뭐 우라율리 이 친구는 77의 강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4위 희생을 필요로 하는 생각보다 조금 비효율적인 카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13번 아이는 이제 고양이와 이제 기본적인 게 똑같습니다. 공격력이 0이고 체력 1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희생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희생이 되어도 사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23번 아이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이 친구 23번 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되면 이 친구는 공격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고양이와는 또 그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고양이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상한 유충은 시간이 지나면 강해지는 카드고 뭐 저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데 뭐 지금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상한 유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곡괭이 소리가 귀를 맴돌았고 너는 계속하였다 라고 하는데 그냥 스토리 진행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다음 맵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뭐 똑같이 모험을 하다가 똑같이 보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보스를 이겨내게 되면 촛불이 다시 켜지면서 다음 월드로 또 진행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습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바로 카드를 한 장을 지급을 받게 되고요. 황소개구리, 민물수달, 이거는 한 4턴 동안은 잠수해버린다. 그러니까 상대 턴일 때 제가 이러한 잠수, 이 수생이 있는 카드를 내보내게 되면 상대 턴에 이제 이 친구가 숨게 됩니다. 바닷속으로. 이 친구가 숨어서 공격을 받지 않게 되고요. 이 카드는 공격을 받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제 본체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따가 보시면 이해가 아마 더 빠를 겁니다. 민물수달을 받아도 좋고 황소개구리를 받아도 좋은데 저는 황소개구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보스 때는 이 위대한 도약, 이 공수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황소개구리가 좀 많은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놈은 3의 피를 흘린다. 놈의 울음소리만 무시한다면. 이 흑염소 카드는 이 친구가 재물이 되었을 때, 이 친구를 재물로 사용을 했을 때 3의 재물만큼의 효율을 냅니다. 그런 카드고요. 여기서 저는 아이템을 하나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흑염소 카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도 너무 안 쓰게 되면 또 좋진 않아요. 아이템도 어차피 많이 주니까 좀 급하다 싶으면 써도 되고요. 이거는 레어 카드이기 때문에 뭐 생긴 게 다른 것 같고요. 상대가 뭘 냈는지 보게 되면 황소개구리를 냈죠. 저는 그러면 이상한 유충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유충을 내고 턴을 종료를 하게 되는데 어이구 하필 살모사가 나왔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다음 턴에 이 친구가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또 제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람쥐 하나를 내고 늑대로 2개의 희생을 내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주고요. 늑대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람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를 뽑고 이 아이템을 사용해서 다람쥐를 2장을 뽑고 2개의 희생을 통해서 늑대를 1장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자리에 둘걸. 이 자리에 뒀으면 게임 이 자리에서 끝난 건데. 아이고 살짝 너무 바로 앞에서만 봤네요. 이렇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잔혹하구나 이러는데 뭐 승리 필요한 것 이상의 뭐 피해를 줬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빨 하나, 이 강냉이 하나를 1회 추가 피해마다 이빨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강냉이를 모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더 사냥꾼이란 친구가 나중에 이 강냉이를 되게 탐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냉이가 이제 화폐 같은 느낌인데 돈이에요, 돈. 저걸로 이제 나중에 좋은 걸 살 수 있고 뭐 나쁜 거는 없고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사냥꾼 방금 같이 이제 덧 모양의 아이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의 강냉이를 그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모아온 강냉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요 가죽 좀 보실란가? 요 강냉이들을 통해서 가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들은 여기서 가죽을 살 수 있고 이 가죽들로 나중에 좋은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 토끼 가죽 하나는 공짜로 주게 되고요. 제일 비싼 거 하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가죽 하나를 받아주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괜찮으니까 가면 됩니다. 거래제소 고마워 이러는데 가죽은 뭐 좋을 거야 이러는데 이제 근데 이 가죽들을 너무 많이 또 사들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이 가죽이 이렇게 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 카드가 이게 황금 가죽으로 막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공격 카드가 하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좀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아이템을 받을 수도 있고 불에 가서 뭐 카드의 스펙을 올릴 수도 있고 여기를 가게 되면 뭐 능력을 물려줄 수가 있는데 딱히 뭐 능력을 물려줄 만한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죠? 네, 딱히 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이상한 요청을 늑대한테 하나 더 물려주는 것 정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유충을 희생을 해서 늑대에게 하나 더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늑대에게 한 턴이 지나면 강해지는 능력을 부여했고요. 여기 오게 되면 이제 또 토템을 가진 적이 등장을 하겠죠. 이번에 독수리 토템에 그리고 이게 이제 질주자, 이름이 질주자였죠. 한 턴이 끝나면 옆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토끼 가죽이 폐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죽이 이래서 좋으면 많이 있으면 안 좋아요. 이게 지형 카드로서 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능력이 두 개인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뭐 공수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수생으로 숨고 공수로 공격을 하고 수생으로 숨고 이런 되게 짜증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뭐 다람쥐로 그냥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바로 패를 넘겨주고 아이고 이건 좀 아프네요. 이번에 좀 강한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람쥐가 하나 나가지고 고양이가 하나 옵니다. 고양이가 하나 오고 염소를 사용해서 까마귀 한 장을 뽑아주고요. 그리고 코요테의 공격은 가죽으로 방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체력을 2를 회복을 할 거고 상대는 2의 공격을 입힐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전하게 민물 거북이를 소환을 해서 코요테를 제거하면서 체력을 다시 한번 2의 피해를 입히고 2의 피해를 입음으로써 상쇄를 시키고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늑대가 나오게 됐죠. 이렇게 되면 빗물 거북이를 제거를 하고 늑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 전세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바로 턴 종료만 해도 뭐 승리하겠죠. 근데 이제 큰 피해 차이로 이겨야지 강냉이가 또 모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내주고 턴을 종료를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게임에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템을 뭐 거의 다 썼죠. 아이템을 거의 다 썼고,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데는 이제 토템이 있는 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면 좀 위험할 것 같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길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드를 마찬가지로 한 장을 뽑아주고요. 이 친구는 이제 보드에 이제 놓이게 되면 옆에 있는 빈 칸에다가 이제 배경,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이제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어막을 좀 펼쳐주는 친구고요. 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황수개구리가 뭐 두 장이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황수개구리는 많으면 좋기 때문에 황수개구리 일단 받아줄 거고요. 아이템을 또 챙길 겁니다. 이건 나도 처음 보는데? 이걸 돌리면 무조건 받아야지. 상대는 한 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카드 하나를 자를 수 있다. 상대 카드 하나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는 말일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강냉이 뽑는 거를 하나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따가 뭐 상황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 구조인 것 같죠? 황소개구리를 미리 내므로써 물총새의 공격을 방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코요테의 공격은 황금 가죽으로 방어를 두 턴 동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패를 쌓을 겁니다. 좋은 패들을 모을 거고, 근데 그렇게 좋은 패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그때 이 카드는 좋긴 한데, 다음 턴에 늑대를 뽑기 위해서 다람쥐를 하나를 내고, 저의 턴은 이번 턴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력이 조금 깎이긴 했는데 이번에 많이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늑대가 4의 피해니까 똑같이 상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턴은 이제 늑대가 공격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제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닥에 숨는 이 수생이었나요, 이름이? 이거는 이제 몇 턴 제한이 없었구나. 원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선 다람쥐를 내서 코요테의 공격을 방어를 해주면서 체력 차이를 벌릴 거고요. 그러면 저는 2의 피해만 있는데 저는 계속 5의 피해를 주고 있죠. 다람쥐로 또 막아주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가게 되면 이 물음표, 비석 물음표에 가게 되면 이 수상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늙은 덧사냥꾼이, 그러니까 아까 저에게 가죽을 팔았던 친구가 언급했던 상황입니다. 이 친구한테 가죽을 주고 이제 좋은 물품을 받을 수 있고요. 물품이라기보단 카드죠. 카드. 좋은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토끼 가죽은 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데미지 반사입니다. 상대가 이 카드를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가 공격한 카드는 이제 1의 피해를 돌려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이 토끼볼이 있는 카드를 낼 때마다 이제 손에 토끼가 들어오게 됐는데, 스펙은 이제 그 공격력과 체력은 다람쥐와 동일합니다. 아예 동일해요. 다람쥐랑 똑같은 애라고 보면 됩니다. 스컹크에 있는 이 카드는 상대 바로 앞에 있는 카드의 공격력이 1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선 여기선 스컹크를 받을 거고요. 아까 그 수생 공수 있잖아요. 그 물에 숨으면서 막 이제 공수로 때리던 그 물총새 친구들을 조금 견제해주기 위해서 이제 공격력을 1을 깎는 스컹크를 받을 거고요. 황금 가죽을 주면 이렇게 좋은 카드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짐꾼지에 있는 이 카드는, 이 능력은 이제 아이템이 한 자리라도 비어 있으면
이 카드를 낼 때마다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짐꾼지는 그렇게 받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차피 짐꾼지는 아이템이 3개가 있는 상태에서 또 아이템을 받으러 가게 되면 어차피 짐꾼지 이 카드를 똑같이 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짐꾼지가 이제 똑같이 패 너무 많아집니다. 너무 많아져서 이제 정작 중요한 카드들이 나오지 못하는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고요. 저는 우선 여기서 뭐 딱히 뭐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아까 못 보여드렸던 13번 아이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아이템, 불, 뭐 능력 불려줄 수 있는데 아이템 뭐 물려줄 것도 딱히 없고 아이템도 이미 3개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스펙업을 하도록 가겠습니다. 뭐 여기선 이 아래 바닥을 보면 공격력 마크고요. 그래서 공격력을 이제 강화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늑대 중에서 하나를 강화를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하나를 완전히 강하게 키울까 아니면은 좀 나눠서 분배를 해줄까 그게 좀 고민인데 저는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네, 분배를 하는 게 좀 나아 보이고요. 좀 밸런스적으로 분배를 하는 게 나아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보스가 방에 들어오게 되는데 보스는 이제 양아치인 게 저의 잠시만요. 잠깐 전화가 왔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 양아치인 게 이 친구들이 저는 체력이 하나로 고정을 시키면서 자기들은 2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뭐 연기라는 카드를 주긴 했는데 이번에 이 연기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별 필요가 없고요. 이번 보스 이름은 낚시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물총새 아까 봤던 그 카드죠. 큰 까마귀 황소개구리 다람쥐 연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선 13번 아이를 하나를 내주고요. 이게 이제 13번 아이가 고양이와 똑같은 능력인데 여기서 이제 이 13번 아이를 희생시키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변신을 하게 돼서 이렇게 똑같이 많은 목숨이라는 이 능력도 유지가 되지만 공격력도 2가 증가하게 되고 공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보다는 뭐 아무래도 좀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이 다람쥐와 13번 아이를 희생을 해서 이건 나도 몰랐네. 한 번 희생하면 공격을 하고 한 번 희생하면은 돌아가는구나. 이런 구조네요. 물총새가 공격을 하는데 황소개구리가 받아주고요. 이렇게 갈고리를 걸게 되면 다음 턴에 이 친구가 이 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양아치예요 진짜로. 스컹크 나오게 되는데 13번 아이가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번 변신을 시켜주고 이번에는 이 스컹크의 갈고리를 거네요. 이번에 공격을 하고요. 그럼 이제 체력이 깎이게 됩니다. 뭐야,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이르게. 이거 뭐야, 회색 곰으로 도배가 돼버렸네요. 이건 스토리상 절대로 못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건 못 이기지. 맞아. 그리고 이 벤치를 쓰게 되면 살짝 잔인합니다. 이렇게 제 이빨을 뽑아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이번에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아이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검을 쓰게 되면 카드를 이렇게 하나를 잘라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턴에 넘길게라고 합니다. 자, 모래시계를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다람쥐가 나오게 되는데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저는 패배할 것 같습니다. 스토리상으로 아마 무조건 패배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패배를 해서 촛불이 꺼지고 이 친구가 저를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신이 저를 데려가는 장면이고, 이제 아까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가 넌 아직 살아있다, 연옥도 아니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기념품을 갖고 싶다네요. 그러니까 널 죽이긴 할 건데 기념품 하나를 가진다고 합니다. 저만의 이제 죽음 카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이제 제가 죽을 때마다 카드를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다음 판에 이제 이 카드를 얻게 되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고요. 비용은 낮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소개구리의 1의 비용을 가져올 거고요. 공격력과 체력을 가져올 건데 당연히 늑대가 공격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늑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4의 공격력과 2의 체력을 가져오게 됐고요. 도장을 가져올 건데 23번 아이와 고양이에 있는 많은 목숨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위대한 도약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위대한 도약은 아무래도 체력이 많아야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13번 아이에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름을 묻지 못했지라는데 제 이름을 적어놓기로 하고요. 초상화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겠습니다. 웃을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또 다른 도전자라고 합니다. 계속 게임을 하는 사람은 저 하나지만 이제 다른 도전자가 왔다는 그런 그 내용인 것 같고요. 뼈를 이해할지 모르겠군이라고 하네요. 이 뼈라는, 잠시만요. 잠깐 기침이 나가지고. 이제 이 뼈는 이제 구조물이나 희생을 하거나 피조물들이 죽을 때마다 이제 그 뼈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뼈들을 사용해서 이제 소환을 할 수 있는 카드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페이백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돈을 쓰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돌려받는다, 이런 것처럼 이제 몇 개가 죽을 때마다 이제 마일리지로 쌓여서 이제 주머니지를 다시 소환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낼 수 있는 게 담비 하나 낼 수 있으니까 보는데, 방울뱀은 공격 3에 체력 1이니까 다음 턴에 오게 되면 다음 턴에 공격을 오게 되면 제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게 되면 3의 피해를 입었지만 다람쥐 2개를 내서 늑대를 내게 되고요. 여기서 방울뱀 앞에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력이 빠르신 분들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뼈 2개를 얻었기 때문에 희생 2개를 했으니까 이제 주머니지가 나가서 방울뱀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늑대가 3회 피해를 적에게 입힐 수 있을 거고요. 방울뱀이 이번에 늑대 앞에 나타났으니까 다음 턴에 늑대는 무조건 죽게 될 거고요. 근데 아마 이번 턴에 이 저울이 완전히 저에게 비울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총 5회 공격이니까 이제 정확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의 소상을 잊었구나. 이게 소상이 그러니까 말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말. 이제 게임하는 이 말을 두고 왔다는 건데 이 금고 옆에 있으니까 이게 가게 되면 이 금고가 움직이는 걸 무시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상을 가져오면 게임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처음부터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1부는 여기서 한번 끊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